오늘은 추천 물건 또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분 물건 오케이 돈 되는 거 알겠어, 좋은 줄은 알겠는데 근데 어떤 물건 찾아야 돼? 라고 평소에 고민하셨던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잘 보시면 요런 포인트를 보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함께 보시면서 말씀 나눌게요. 잠시만요. 자, 이천에 있는 물건이고요. 현재 한번 유찰돼 가지고 지금 입찰이 진행 중인 물건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도가 지금 화면상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요렇게 지금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곳에 위치한 물건이고요. 살짝 얕은 경사를 가지고 있는 임야입니다. 사진상에서 보이셔서 아시겠지만 이 옆으로 가면은 설성초등학교라고 이천에 이제 설성면이라고 있는데요. 이천에서 이제 설성면이면은 사실 이제 완전히 이천 쪽에선 남부 지역입니다. 충청도하고 충청북도 위쪽과 좀 맞닿은 지역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쪽에 이 논밭이 즐비한데 초등학교가 위치할 정도로, 그리고 이 주변에도 나름대로 논밭과 임야가 혼재해 있는 곳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취락을 이루어서 형성이 되어 있는 마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곳이에요. 자, 지분으로 나온 물건은요, 사실 주변에 도로가 있지 않아도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고 지키기 위해서 낙찰받으면 바로바로 협상이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굳이 옆에 어떤 좋은 조건의 땅이 아니어도 굉장히 우리가 매력 있게 낙찰받고 돈이 되게 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이거는요 심지어 도로까지 붙어 있습니다. 도로까지 붙어 있고요. 거기다가 지적 편집도를 눌러보면 이거는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은 뭘 뜻하죠? 계획관리 지역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차이가 좀 느껴질 거예요. 여기는 녹색이고 노란색인데 옆에는 또 파스텔 톤의 노란색이 있네요. 이건 뭘까요? 그죠, 여러분? 예, 요거는 자연 취락지구입니다. 자, 이 땅의 신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플러스로 여러분들께 강의를 좀 드리자면, 이 녹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곳에 만약에 어떤 건축 행위를 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아 건축을 하게 되면 건폐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건폐율은 그 땅의 너비에 비해 얼마만큼의 옆으로 넓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를 뜻하는 말인데요. 자, 이 녹지 쪽은 몇 프로? 20%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이 계획관리인 우리 이 땅은 노란색은 몇 프로? 40%가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파스텔 톤으로 이렇게 빨간색 테두리를 가지고 있는 이쪽 지역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취락 지구라고 했는데요. 이쪽은 건폐율이 60%나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주거지역의 건폐율과 동일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같은 땅이지만 자, 이렇게 볼 때는 어때요? 바로 옆에 있어서 비슷한 신분의 땅인 것 같지만, 자, 지적 편집도를 이렇게 눌러보면 이 논밭과 이 임야와 옆에 이제 또 자연 취락지구와 여기 논밭과 이런 상황에 따라서도 가격 차이가 바로 옆에 붙어 있지만 천차만별로 날 수밖에 없어요. 토지라는 게 이런 차이가 있구나 라는 것을 이번에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보세요. 자, 이 땅이 매력적인 거는 보시는 것처럼 옆에 도로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예 도로가 없어도 사실은 거래가 잘 되는 게 일반적인데 도로까지 있어. 너무 매력적이죠. 그리고요, 묘지가 한 개도 아니고 12개나 있어요. 또 매력적이죠. 왜요? 반드시 여기 계신 가족들은 아무래도 이 임야를 오랜 동안 보유하셨던 것 같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으면 빨리 해결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많을 겁니다. 분명히 매력적이에요. 그쵸? 자, 그럼 어떤 물건인지 사건 번호와 함께 가볼까요? 옆에 아까 초등학교도 보셨잖아요. 예, 여기 이제 일죽 IC에서 조금 가깝게 위치한 물건인데요. 이 감정평가사가 찍은 사진을 보면 겨울에 찍어가지고 이렇게 좀 묘지가 잘 보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살짝 옆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비석이 세워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예, 그냥 묘지만 있는 건 아니고 비석도 세워져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예, 이렇게 본건 보이시죠? 녹색, 그죠? 이렇게 노란색, 흑색, 이렇게 자연 칠학지구색, 옆에는
보라색으로 설성초등학교 이렇게 써 있죠. 요렇게 밑에 조금만 내려오면은 이제 고속화 도로로서 굉장히 네, 도로 교통 여건은 나쁘지 않습니다. 예. 자, 저렇게 위치한 물건이고요. 겨울에 덮여서 안 보이는데 여기가 다 묘지예요. 예. 자, 예, 눈에 덮여 있더라도 잔디가 무성하게 자라있는 모습이 아니고 분명히 관리가 되어져 있는 모습을 좀 느낄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죠? 요런 묘지들이에요. 예, 이런 걸로 봐서는 관리를 하고 있구나. 이거 봐봐요. 예, 일반 비석이 아니에요. 일반 비석보다도 이 테두리도 신경 썼잖아요. 예, 여기다가 이것도 이제 뭐 대리석 같은 거라 그래야 되나? 하여간 우리 경계 블록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테두리로 이렇게 또 이제 마무리를 해주셨어요. 아주 이것도 일반 비석이 아니고 굉장히 양반 그 기와를 모형으로 한 이런 멋진 비석. 옆에는 어떤 조형물 같은 것도 있고요. 예, 굉장히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 묘지예요. 자, 이런 거일수록 후손들이 다 지키려고 할까 안 할까요? 지키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겠죠. 예, 그래서 나쁜 물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한번 유찰이 됐고요. 시세 조사는 좀 더 정확하게 해봐야 되지만 한 6천에서 7천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임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경사도도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버리는 땅 없이 어떤 장기적으로 건축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보았을 때에도 전반적으로 모든 면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물건이에요. 예, 그죠? 나쁘지 않죠, 여러분? 어때요? 예. 자, 이런 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응?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딱 이제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면 해야 돼요. 그렇죠? 벌써 예, 느낌 알겠죠, 여러분? 예, 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 들으면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요, 제가 우선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항상 이 지분 물건은 등기부를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토지의 역사를 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런 걸 솔직히 투자하는 이유는 뭘까요? 장기적으로 우리가 묘지를 갖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돈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얼른 협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투자한 만큼 충분한 수익을 거둔다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 아닐까요? 그죠? 자, 그런 것들을 알아차리기 위해선 우리가 뭘 봐야 된다? 토지 등기를 봐야 된다. 토지 등기를 봤는데요. 소유자가 5명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요, 소유자가 유씨 이렇게 되시고요. 또 임씨 한 분이 계세요. 네, 근데 생년월일로 봐서는 어머니시네요. 어머니. 어머니가 이제 50년생이시고 그 뒤에 이제 유씨이신 이름으로 보아서는 전부 아들로 추정이 되는데요. 73년생, 78년생, 81년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상속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 가진 모습으로 좀 보여집니다. 예, 보여지는데요. 여기까지는 조금 알리바이가 성립이 되고 이해가 되는데요. 요게 좀 이상합니다. 여기 다른 성씨가 있지?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걸 볼 때 어머니가 두 분이셨나? 이런 생각도 잠깐 들었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이렇게 되게끔 법적으로 뭔가 조치가 돼 있었나? 이상하네. 일반적이진 않은데 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앞서 등기 상황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자, 소유권 관계는 갑구에 있기 때문에 갑구에 가서 자세하게 보면 알 수 있겠죠? 상속이 됐네요. 97년도에. 그래서 유승우님, 유의연님, 유재환님, 유재철님, 유상현님. 원래는 이렇게 상속이 됐네요. 유신현님, 또 한 번 상속이 됐네요. 유재철님 지분에 대한 게 유재철님 돌아가셨네. 48년생. 예. 예. 자, 그렇게 되시면서 유신현님이 받게 됐고요. 또, 그 이후에 여러분 보이세요? 임의 경매로 이미 2017년도에 아까 제가 좀 의아했던 분 기억하시죠? 예, 그분이 지분 경매로 낙찰을 받았어요. 이 유승우님에 대한 지분을 경매로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냐면 유승우님이 상속을 받았는데 그죠? 여기 있죠. 63년생. 유승우님이 5분의 1을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어떤 압류에 의해서 지분 물건으로 경매가 진행이 됐는데 17년도에 이 장병숙님이란 분이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분의 지분에 대해서. 그죠? 예. 그러면은 지금 다 유씨가 있고, 아내 되시는 분은 뭐 아까 다른 성이었고요. 자, 이 5분의 1 지분을 낙찰받은 이분은 전혀 다른 성을 갖고 있고, 지금 연배도 그렇고, 어떤 연계성은 확실히 없어 보입니다. 어쨌든 경매로 받은 사람인데요. 자, 이분 입장에서, 근데 어때요? 뭔가 그 이후에 노력을 안 했어요. 예, 뭐 경매를 진행한다거나 그러다가 뭐 취하를 했다거나 특별한 노력이 없이 그냥 그때부터 지분으로 낙찰을 받고 그냥 그 상태로 가만히 있네요. 이것 자체가 조금 의심스러워요. 자, 가족도 아닌 사람이 지분으로 낙찰을 받았는데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을까요? 본인의 의도대로 가만히 있고 싶어서 있는 걸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는 걸까요?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를 확인해야 돼요? 이럴 때는 보통 모든 유료 사이트에는 이런 이제 그 동일번지 매각 사례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예전에 17년도에 그분이 낙찰받았던 기록이 나오겠죠? 봤더니 아니면 등기부에 그 임의경매 사건 번호도 기록이 됩니다. 그 사건 번호를 그냥 검색하면 돼요. 그래서 봤더니 하하, 이야, 그러네, 같은 땅이네. 같은 땅인데 2번 유찰되고 나서 야 혼자서 낙찰받았네. 그죠? 그것도 1429만 원에 그 사이에 좀 올랐죠? 예, 17년도에 이 가격에 받았는데 그 사이에 올랐어요. 예, 5분의 1 지분 맞네요. 그죠? 그러면은 이분이 이거를 낙찰받고 왜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예, 저는 분명히 움직였을 걸로 생각합니다. 예, 움직였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나름대로 원하는 방향대로 해결이 되지 않았기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사료가 되는데요. 자, 지분 물건 나쁘지 않습니다. 예, 나쁘지 않아요. 그죠? 예, 묘지도 뭐 한두 개가 아니고 예, 이건 이제 옛날 사건이죠. 다시 지금 사건으로 좀 돌아갈게요. 요 물건 예, 어때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입찰을 들어가려면 물론 그분은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뭐 이런 지분만 받다 보니까 뭐 100개, 200개씩 그냥 보유하고 있어서 뭐 사람들이 협상 들어오면 하고 아님 말지 뭐 라는 마음으로 진짜로 그냥 내려놓고 있을지도 몰라요. 예. 뭐 협상하면 귀찮고 그냥 뭐 본인이 원하면 뭐 해결해주고 어차피 땅은 오르는 거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느꼈어요, 여러분? 아까 17년도에 낙찰받았잖아요. 17년도에 감정가가 얼마였어요? 2천 얼마였어요? 지금 몇 년 지났어요? 8, 9, 10, 11, 12, 13, 6년 지났어요. 예. 6년 지났는데 나름대로 이 감정가로만 봐도 뭐 3배 조금 못되게 올랐죠? 감정가만 보더라도.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사람 얼마 받았어요? 천 몇백에 받았잖아요. 예. 이거 올라요? 안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응?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올랐잖아요. 나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아니까 토지란 이런 것을 아파트 여러분들 지금 6년 동안 3배 오른 게 있어요? 없어요. 한바탕 올랐다가 쑥 빠졌잖아요. 그죠? 조정됐잖아요. 조정. 결국엔 6년 전부터 갖고 있었다면 6년 전부터 갖고 있었다면 이긴 거예요. 사실 요 사건을 그냥 두 개만 비교해봐도 또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공부가 또 되지 않나요? 그건 그거고요. 그건 그거고. 자, 보세요. 자, 요런 물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찰을 받아서 낙찰 받을 거면 요거까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협상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바로 매도하고 싶었는데 매도가 되지 않았을 가망성도 좀 있어요. 네. 왜냐면은 아까 토지 등기를 살짝 보다가 말하는데 물론 이제 이분들이 애초에 묘지 관리를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게 관리를 해주시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이게 이제 상속이 되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힘겹게 관리를 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예. 그래서 과연 이분들이 내가 낙찰을 받고 나타났을 때 이분들이 과연 내 거를 바로 흔쾌히 매입을 해줄 수 있는 여건에 계신가 이런 것도 좀 우리가 확인을 좀 추측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런 주소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같이 관찰을 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상황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조금 판단이 됩니다.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공유물 분할소를 통해서 2년 후에 1년 반 후에 매도로 이거를 그러니까 경매로 진행을 해야지. 그래서 이 모든 전체의 물건이 나와서 경매로 낙찰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 지분만큼 배당을 받아서 챙겨가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염두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런 최악의 상황도 염두하고 들어가야 돼요. 왜요? 이미 지분으로 받은 사람이 그러한 노력을 했을 가망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거는요, 지금, 어머니로 추측이 되시는 분이 경매 진행으로서 이게 이제 된 거기 때문에, 더욱더 힘들어 보입니다. 사실은. 힘들어 보이고요. 자, 그렇다면, 그런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묘지가 12개나 있어요. 예. 그러면은, 요게, 물론, 묘지만 해결하면은 얕은 임야니까, 뭐, 어떻게 건축도 가능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야. 근데요, 이 12개의 묘지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나름대로의 비용이나 시간이나 노력이 또 기울여지겠죠. 그렇게 되면 이 물건에 대한 가치 그대로 낙찰되는 것이 아니고 보통은 2번, 3번 유찰된 상태에서 낙찰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5분의 1을 배당받는데 우리가 그냥 낙찰받은 가격보다도 못되게 배당받을 확률이 있다.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런 가능성을 추측하면서 이 물건을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늘 지분 물건에 대한 굉장히 심화적인 강의를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실지 모르겠어요. 또 한 가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물건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저는 기존에 17년도에 이렇게 낙찰을 받으셨던 분에게 조심스럽게 뭐 우편을 보낸다든지 좀 이렇게 좀 아뢰가 이렇게 좀 의뢰를 여쭤보면서 어떤 사연이 있는지 그렇게 좀 확인하고 좀 도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근데 한 가지 더 걱정되는 건요. 이분은 뭘 좀 아는 분이죠. 그죠? 예. 경매 지분으로 낙찰받은 사람이에요. 17년도에. 예. 뭘 좀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요게 또 경매를 당하면 이게 지금 지분 물건으로 법원에 지금 이게 물건이 올라온 물건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내가 0.1만 걸치고 있어도 법원에서 우편물이 날라옵니다. 이건 법이에요. 규정이에요. 제가요, 그때 작년에 남양주 이제 그 물건을 갖고 있었는데, 공장을 바로 6개월 만에 매도해가지고 벌었지만, 거기 도로 지분이 걸쳐 있는 게 있어요. 갑자기 경매당했다고 법원에서 우편을 날라오는 거예요. 남양주 우리 땅이. 이게 뭔 소리야? 자세히 읽어봤더니 뭐예요? 그 도로에 지분으로 걸쳐 있는 다른 공장이 그 도로도 지분으로 같이 갖고 있으니까 그분이 경매당했다는 얘기인데 그분에 대한 지분만큼만, 그죠? 제 건 줄 알고 봤더니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분한테도 당연히 이게 지금 경매가 진행된다라는 거 이분이 알고 있을까 모를까 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정말 정확한 정보를 줄 가망성이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찾아가나 많아요, 사실. 이분이 오히려 내가 지분으로 낙찰을 받으면 갑자기 공유자 우선 매수 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이해되시나요? 제가 잘 생각해 보세요. 초반에는 이런 물건 되게 좋은 물건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요, 제가 이 등기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너무나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물건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등기부를 확인하니까 이거는 돈이 안 될 가망성이 되게 많고요. 돈이 돼도 이 장병수님한테 돈이 되는 거지 나랑은 상관없는 물건일 가망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좀 천천히 초보자 입장에서 이해되게끔 천천히 설명을 했는데 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응?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지분을 접근하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요런 거는 뭐 1% 확률? 제 생각에는 한 1% 확률밖에 없다고 판단돼요. 네. 이분이 운 좋게 이제 외국에 가시는 바람에 잘 접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뭐 요런 상황? 뭐 한 1%의 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요런 거는 돈 되기가 어려워요. 근데 제목은 왜 그렇게 했냐면요. 사실 요런 케이스가 흔할까요? 흔하지 않을까요? 흔하지 않아요. 이런 등기의 상황이 흔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흔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제가 앞에 설명했던 요런 내용만 가지고 좋은 점만 모아서, 그죠? 예, 주병기 씨가 그러잖아요. 모아서, 그죠? 예.
그런 것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런 물건들 볼 때 돈이 되게끔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는 또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들어갑니다. 경사님, 좋은 하루 보내래요. 별지님이. 아, 그래요. JSK님, 저분이 또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100이면 99 무조건 공유자 우선 매수 행사하겠죠? 예. 네. 아니, 지금 17년부터 지금까지 3배 가까이 올랐는데, 그런 게 어딨어. 본인 입장에서 1,500으로 받았잖아요. 그럼 본인 입장에서는 몇 배 오른 거죠? 4배 올랐나? 아니, 어떤 아파트가 4배 오른 아파트가 어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토지 창고 공장 투자를 안 해봐서 그래요. 그죠? 예, 이분 입장에서 한다니까요? 그죠? 멘토님 오늘은 멋진, 예, 어저께 오랜만에 미용실을 갔는데요. 그 미용 선생님께서 이제 좀 길러봐라 라고 추천해 주셔가지고 길러서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아직은 좀 미완성이래요. 좀 더 길러야지 스타일 나온다고 어설퍼도 참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좀 어설퍼도 좀 참아주십시오. 그죠? 대박이만이 모아서 별님 너무 흥미진진한 강의예요, 멘토님. 그래요, 다행이네요. 예, 등기부 스토리 재밌네요. 재미있어요, 다행이네요. 예, 미라클 제이미니 헤어스타일 어려 보이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 받을게요, 복 받을게요. 네, 최은조님, 지분 물건 디테일한 부분이 항상 궁금했는데 멘토님께서 꼭 집어주시니 너무 속 시원하네요. 잘 됐네요. 예. 야, 좀 어설퍼 보이긴 해요. 제 머리요. 예, 예, 인정합니다. 그죠? 저도 굉장히 어색해요. 예, 아이마미님, 추억의 개그 멘트만 기억에 남는다는 게 함정. 그러니까요. 아, 10년은 어려 보입니다. 와, 우리 호야님 제가 뭐 사드려야 되나? 큰일 났네, 이거. 그죠? 돈센 아빠. 처음 듣네요. 자주 뵐게요. 돈센 아빠. 네. 질문 하나 드립니다. 강제 경매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나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예. 강제 경매라고 안 되고 임의 경매는 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예. 그런 거랑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좋은 예감문당님 깊이 봐야 하네요. 그러니까요. 김희진 멘토님 어색하지만 아유 감사합니다. 복 받을게요. 복 받을게요. 메리 예, 완성 흥미진진하네요. 강찬우님 네 감사합니다. 슈퍼데디님 네 그렇습니다. 아, 또 많은 분들이 서로 간에 또 인사 나누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요렇게 또 우리 굿모닝 경매 식구들이 오늘도 한 걸음 더 성장하는 하루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복현의 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